예, 오늘의 시장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뭐 FMC 앞두고서 내용들을 좀 봐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심리가 있었고, 또 이제 일부 대형주의 수급 쏠림이 최근 들어서 계속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수는 괜찮은데 하락 종목 수는 많은 이제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시장을 방어해 줄 수 있었던 거는 이제 반도체 관련된 호재들, 뭐 SK하이닉스가 미국 증시에 ADR을 발행할 것 같다, 미증시에. 그리고 이제 반도체 특별법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적어도 지수가 크게 빠지진 않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외국인들 뭐 순매수 했는데 어쨌든 12월 들어서 이틀 연속 순매도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매수는 사실 전기전자, 그 중에서도 SK 하이닉스에 집중된 거라서 오늘 뭐 외국인들이 샀다라기보다는 그냥 조심스러워했고 그냥 하이닉스만 샀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이닉스 2조 원대 수주 계약 받은 삼성 SDI, 그다음에 코스닥의 엔터주, 로봇주 정도가 특징적으로 올랐고, 그 외에는 그냥 업종 내에서 골라서 움직이는 통신 장비가 좀 고르게 올라갔죠.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업종 내에서 골라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도 뭐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대만이 좀 올라간 게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좀 조심스러워하는 FMC 회의도 있고, 또 FMC 앞두고 있는데 왜 금리가 올라가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의구심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워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코스피도 최근 들어서 6일 연속 양봉이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 음봉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궤적하고도 달랐어요. 보면 아침에 일단 뭐 올라간 상태에서 출발하니까 차익 실현 물량이 당연히 나오는데, 그 물량을 낮에 정도에 받아내면서 다시 한번 밀고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반복이 됐어. 그런 형태가 좀 자주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아침에 역시 밀어냈다가 장중에 한번 이제 다시 똑같이 평소와 똑같이 이제 밀어 올리는 그런 시도가 있었는데, 오후 들어서 또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오후 들어서 밀렸던 거는 FMC 회의 앞두고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 혹시 시장과 다른 결과가 나온다라면, 그리고 이미 금리 인하하는 걸 너무 알고 있다 보니까 금리 인하만 가지고는 시장이 호재로 생각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나마 이제 3시 넘어가면서부터 지수가 한번 다시 올라갔던 거는 그 시간대 그 반도체 특별법이 의결됐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그 뉴스 이후에 다시 올라간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어쨌든 근데 뭐 막판에 올라온 건 올라온 거고, 전체적으로는 좀 오후 들어서 좀 조심스러워했다, FMC 회의 앞두고, 이런 게 좀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코스닥은 오늘 오르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박스권이죠. 예, 지금 그 12월 들어서 925, 935 요 사이에 이제 완전히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뭐 이번 주 들어서는 계속 하락 종목이 더 많습니다. 근데 하락 종목이 더 많아지면서 오히려 지금은 이거 뭐 여차하면 곧 과매수권으로 갈 것 같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과매수권이 아니라 오히려 굳이 따지자면 과매도 쪽에 더 가까운 위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립에서 오히려 좀 낮은 쪽으로. 그러니까 뭐 언제든지 상승 종목이 많은 날에 등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오늘은 지수만 플러스가 아니라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지수, 물론 이제 대형주 지수가 가장 강합니다. 지금은 이제 주포가 아무래도 외국인 기관이니까. 그런데 소형주 지수도 하락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락 종목은 더 많은데 업종 지수는 다 플러스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제가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르는 종목이 되게 강하게 올라가고 나머지는 좀 약한 거다. 그러니까 주도주와 비주도주 간의 차이가 되게 큰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코스닥 지수 자체가 괜찮잖아요. 이게 이제 뭐 정부에서 코스닥 부양책 추진한다, 이런 보도도 있었고, 또 여당에서 어제 나온 뉴스입니다만 이제 코스닥 3,000포인트 프로젝트, 뭐 여기 관련된 펀드도 조성한다고 하고 30조 원인가요? 하여튼 그럼 펀드 조성한다라는 보도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리면서 지수가 또 버티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더 견조한 그런 이유로 작동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투자자들이 좀 조심스러워하는 건, 제가 뭐 몇 번 보여드린 차트입니다만은 그 파월 의장이 내일 새벽에 회견을 하잖아요. 근데 독특하게도 다른 어떤 연준 그 의장들과 달리 파월이 회견하는 시간대에는 주식시장이 좀 약했다. 저 이제 회색선이 이제 회견하는 시간대인데, 그 다른 의장들과 달리 유난하게 밑으로 좀 내려가는 각도가 더 두드러져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파월이 말을 잘못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게 이용을 하는 거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매번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저랬다라는 거라서 내일 또 파월의 발언 가지고 또 시장 흔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걱정이 있죠. 그러니까 뭐 가끔가다 한 번씩 이렇게 인둘기적인 발언을 하면서 시장이 빡 하고 올라가게 그렇게 이제 만든 적도 몇 번 있긴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FMC 앞두고
이것까지는 확인해야 될 것 같다. 미리 예상하지 말자, 기대하지 말자,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금리가 자꾸 올라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는데 금리가 올라간다. 이건 이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죠.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인플레이션 자극해서 나중에 금리 인상을 해야 될지도 몰라. 이런 걱정도 일부는 있고, 그러니까 또 다른 쪽에서는 이게 사실상 마지막 금리 인하다. 그러니까 내년도 1분기 중에는 금리를 안 내릴 거고 2분기에도 기대는 있지만 실제로 할지는 잘 모른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전부 다 반영이 돼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뭐 10년물이 됐든 2년물이 됐든 금리가 최근 들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 여기에 대한 경계감도 일부는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이 또 방어가 됐잖아요. 그 하이닉스가 ADR을 발행을 한다라고 해서 올라가는 건데, 이게 이제 뭐냐면 회사가 갖고 있는 주식을 기관에다가 담보로 맡겨요. 그리고 이 담보를 딱 맡아놓고 다른 나라에서 거래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거 그냥 거래하세요. 이제 거래하면 됩니다라고 해가지고 이걸 담보로 해가지고 실제로 그냥 우리나라 주식 거래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거 주식은 그냥 한국에서 우리 그 회사에서 주식을 담보로 맡겼으니까 그 담보로 거래하시면 돼요라고 해가지고 거래되게 해줘. 무슨 카지노 같은 데 가면 현금 내면 칩이 돈이 아닌데 그걸로 거래를 하고 나중에 또 바꿔주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원리로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게 앞에 A가 붙는 건 아메리칸. 그러니까 미국에서 거래가 되는 거라고 해서 저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장점이 있냐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미국이 가장 큰 시장이니까 한국 시간대 밤낮 바꿔가서 매매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 시간대에 달러로 거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배당금 이런 것도 달러로 지급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한국 와서 환전을 하고 뭐 이런 절차가 필요 없잖아요. 굉장히 편리하게 이제 매매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굳이 이렇게 하는 거는 K-팝 공연을 한국으로 보러 오려면 뭐 시차도 해야 되고 올라면 비용도 들고 여러 가지 절차도 귀찮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미국의 전용 극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스크린으로 매일 보여주면 그러면 K-팝을 그냥 거기서 보면 되겠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수익도 생기고 K-팝이 이렇게 대단한 거였어. 그러면 아예 그냥 본토로 가서 볼까라고 해서 여기로 와버리면 거기에 또 이제 수익이 되고 이런 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장에서는 이 효과가 일단 한국까지 와서 투자 못하는 ETF 자금이 하이닉스를 매수하게 될 거고 미국에 있는 ADR 매수를 하게 될 거고 그렇게 해서 하이닉스 미국 ADR이 올라가면 한국 ADR도 뜰 거고 이걸 보는 투자자들이 그럼 한국에 하이닉스를 더 사야겠네라고 해서 더 이제 매수가 유입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고 그 근거는 마이크론하고 이제 비교를 자꾸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지금 현재 실적 대비 PER이 33배 정도 되거든요. 근데 하이닉스는 지금 11배. 예, 그리고 내년도 실적 추정 시로 따져놓고 봐도 대략적으로 마이크론보다 한 절반 정도 같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절대적으로 싸다. 근데 이제 미국에 저기서 거래되게 하면 이거 하이닉스를 당연히 사지. 저걸 사겠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면서 하이닉스 주가가 아주 강하게 올라가고 이게 지수를 떨어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주요 종목으로는 삼성 SDI도 오늘 올랐죠. 음봉이긴 하지만 2조 원대 배터리, 그러니까 연료 저장 장치 관련된 배터리 공급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올라갔고, 그다음에 엔터주가 이제 오래간만에 올라갔는데 최근에 이제 21선 깨고 내려가다가 이제 다시 위로 올라서는 그런 변화가 있었고, 로봇주가 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트럼프가 로봇 사업 내년에 이제 행정명령으로 지원한다 이런 보도가 나온 다음에 올라갔다가 이제 도로 다 내줬었는데 그 위치 올라갔던 자리 정도까지는 다시 이제 복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오늘 뉴스가 이제 나온 게 외신에서 나온 거긴 합니다. 일부 외신.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신뢰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일본하고 중국하고 감정적으로 돼 있고 요새 다카이치가 조금 무리수를 두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포토레지스트를 진짜 중국에 공급 안 하는 것 같다더라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주가에 이제 신뢰도 있는 언론이 아니라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주가에 반응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본 요즘 하는 거 봐서는 조금 자꾸 세게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그 중국과의 어떤 관계 갈등 이런 가운데 좀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반응하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형주 내에서는 이제 세 종목만 플러스가 났는데 하이닉스 혼자 18.5포인트를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하이닉스 아니었으면 대략적으로 지수는 훨씬 더 많이 빠졌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오늘 지수는 실질적으로 20포인트 넘게 빠진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코스닥은 앞서 말씀드렸던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 이게 사실 뭐 제약바이오 로봇이 무슨 개별적인 호재가 있어서 올라갔다라기보다는 그런 수급 요인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최근에 또 2차 전지가 워낙 세게 올라가니까 거기서 자금이 좀 분산된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뭐 나름대로 각자 뉴스가 있긴 했지만 어쨌든 이제 좀 최근에 코스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대형주 쪽에 매수가 좀 들어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수급은 외국인들이 오늘 매수를 했는데 다행인 건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이 최근에 이틀 연속 순매도를 안 했는데 어제 매도를 했기 때문에 오늘 매도가 나오면 그 패턴이 깨지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다. 근데 이제 다행히 그 패턴이 유지가 됐고 코스닥은 퐁당퐁당 매수 매도 이렇게 좀 반복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근데 오늘 전체적인 수급 봐서는 뭐 FMC 앞두고 어떤 빌드업, 그러니까 미리 세팅해 놓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보고 나서 판단하자.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신중함이 좀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뭐 샀나 봤더니 이건 완전히 그냥 오늘은 그냥 하이닉스 몰빵이에요. ASK 하이닉스 하나만 7,300억. 예, 그러니까 순매수 1위 종목이 7,300억인데 2위 종목이 49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 그리고 3위가 200억대. 그러니까 다른 거 그냥 팔아서 하이닉스에 집중하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죠. 굳이 밑으로 따지자면 뭐 조선업종도 있고 뭐 이것저것 업종이 있는데 이게 뭐 너무 금액이 작아서 상대적으로 금액이 작다 보니까 이제 그냥 오늘 하이닉스만 산 거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이제 삼성전자 이제 매도하고 자동차,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 이런 것들을 좀 매수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뭐 이런 종목군들, 전력 관련된 종목군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매수해 있었고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외국인들은 로봇주가 좀 종목 수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포진해 있는 게 이제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은 제약바이오 쪽이 상대적으로 종목 수가 좀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뭐 반도체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은 골라담기, 어떤 건 팔고 어떤 거 사고 좀 골라서 매매하는데 최근에 보고서 나오고 보고서 좀 세게 나온 종목군들을 좀 사들이는 그런 느낌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업종별로 좀 종목 내에서 좀 달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FMC 회의가 있습니다. 관전 포인트는 금리 인하 여부도 중요하지만 내년도 몇 번 내릴 건가? 다음에 양적 완화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어서 이 관련된 코멘트가 혹시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런 코멘트, 그 다음에 입지가 좀 묘해진 파월 의장의 어떤 발언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는 오늘 엔비디아가 못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수출 허용한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못 올랐는데 그러니까 중국에서 안 받을지도 몰라 이런 이제 분석이 나오면서 이제 못 올랐잖아요. 이 상태에서 그 주가가 오늘 반응이 어떻게 할 거냐. 또 브로드컴 실적도 있어서 지금 FMC에 뭐 브로드컴 실적에 동시만기일에 내일은 또 10일까지의 어떤 수출 데이터 나오고 완전히 목요일은 평범할 수가 없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평범할 수가 없는 어떤 이슈가 다 집중이 되어 있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FMC 미국 증시장에서의 반도체 관련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내일 우리 증시 만기일의 어떤 방향성이 나올 수 있어서 이게 되게 중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하이닉스가 또 거래대금 터지면서 이제 수급 블랙홀 역할을 해버렸거든요. 최근에 뭐 2차 전지가 또 수급 블랙홀 역할을 한 적도 있고, 이게 특정 종목의 거래대금이 너무 많으면 하락 종목 수가 많은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주도주가 나온 것 같은 건 다행인데, 너무 거래대금을 잠식을 하면 또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뭐 이 종목 이외에 이제 다른 업종에 또는 종목에 어떤 것들이 붙어주는지 이런 것들도 잘 봐야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최고치 부근에서 이제 금리, 최고치 부근은 2% 이내, 사상 최고치에서 2% 안쪽 정도 되는 위치에서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됐을 때, 그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됐는가, 지수가 어떻게 됐는가, 이거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한 달 후는 반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르고 내리고가 반반이었고, 지수 등락폭도 거의 제자리였습니다. 근데 이제 3개월, 6개월로 가면 뭐 70% 후반, 70% 초반, 이 정도로 올라가는 확률이 높고, 참고로 1년 후에는 100% 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좋다라는 거 경제가 괜찮다라는 거고, 경제가 괜찮은 상황에서 금리까지 내려버리면 더 좋아진다 이렇게 돼서 단기적으로 매물 소화가 좀 나올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100% 다 올랐다. 이런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FOMC 이후에 좀 시장이 어수선할 수는 있겠지만 뭐 계속 말씀드리면 종목 장세의 구도 흐름이다 지금은. 그래서 지금 종목의 어떤 그 이번 주 들어서 수급이 확 바뀌는 종목군들도 제법 있거든요. 그래서 업종별 동향 이런 부분들에 집중하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그리고 이제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왕 뭐 귀찮아도 둘 중에 하나만 해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그냥 구독하기를 꼭 눌러주시면 더욱더 예,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